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일을 못하게 해주세요. 이런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어요. 자, 이 청원인이 길을 가다가 성범죄자가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 걸 목격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과자 취업 또 성범죄자 위험성 사이에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오래전부터 이 문제 제기해온 이인환 변호사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인환 변호사입니다. 네, 그 청원 내용이 제가 정확히 소개한 거 맞나요? 네,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분은 그 사람이 성범죄라는 걸 어떻게 알았죠? 아,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그 성범죄자 고지 우편물이라는 걸 나라에서 보내주는데, 예. 그거를 확인해 봤더니, 예.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 이제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가더라. 이제 그걸 그때 발견을 한 거죠. 성범죄자 그 우편을 받는 사람은 뭐 모든 사람이 다 받아요? 누가 받아요, 이건? 그렇진 않습니다. 그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부모, 그리고 아동 청소년 관련된 이제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예. 업체들이 받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집에만 이런 성범죄자 신상 공개 통지 우편이 가는군요. 아, 예, 맞습니다.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한테만 가겠죠? 자기 지역 관할에 있는 사람한테 그 지역에 그렇죠. 이런 사람이 있노라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은 특정한 그 업종에는 취업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률상? 예, 맞습니다. 현재 어디가 이 취업 제한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일단 굉장히 넓게 되어 있는데요. 예. 뭐 크게는 뭐 어린이집, 의료기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PC방이나 오락실 이런 데도 안 되고요. 그리고 개별법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배달 대행업 관련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런 것들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성범죄자 채용 안 된다는 게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업체에 취업시킨 건 위법인가요? 아, 이제 그건 법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이제 성범죄자, 마약, 강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취업할 수 없도록 해놓은 건 맞는데, 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화물자동차란 무엇이냐라는 규정이 또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는 오토바이나 지하철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륜차, 오토바이를 통해서 배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처구니 없네요. 그러니까 바퀴 4개 달린 자동차로 배달 업무는 못하고, 네. 그렇지? 그런데 바퀴 2개 있는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는 위법이 아니고. 예, 그런 결과가 되죠. 그럼 사실 이 법을 만든 취지가 뭐예요? 사실 법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면하는 업종에 있어서도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택배업의 경우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자. 이런 취지는 모두가 맞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퀵서비스나 이륜자동차 운송사업 이렇게도 불리는데 이쪽은 사실은 규율하고 있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2018년, 17년 그 당시 이제 지금 이 법을 개정할 당시에는 택배업이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많았었고 지금 같은 배달 대행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택배업과 관련돼서 종사할 수 없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만 개정하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의 이제 2019년 현실을 보니까 4발 달린 거 말고도 2발도 지금 대면 사업 대면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죠, 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예 이런 제한을 아예 없애버리든지 제한을 하려면 그냥 바퀴 4개 있는 자동차만 취업 못하게 하는 거는 뭐 있으나 마나한 법이네요. 어찌 보면. 뭐 그렇게까지 보시면 조금 과한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규정의 대상을 좀 넓혀갈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앞으로 이제 지금 바퀴가 문제가 아니라 또 새로운 종류의 서비스업, 대면 서비스업들이 발생할 텐데 결국에는 법은 현실을 좀 늦게 따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개정을 좀 신속하게 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 시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그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아무리 전과자라도 사회에 복귀할 기회는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고 배달업이라고 하는 게 물론 대면 서비스이긴 하지만 여기까지 취업 제한 좀 심한 거 아니야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이인환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거는 항상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성범죄자의 경우에 재범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것 때문에 이런 법 규정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실제로 2008년도부터 18년도까지 통계를 보면요. 성범죄자 재범률은 1.7%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수치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러한 수치로 인해서 나머지 98명의 범죄자들을 전부 다 사회에 복귀할 수 없게 한다거나 또는 뭐 그 취업할 수 없는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는 거는 또 이 국가사회가 그렇게 움직이는 게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논란거리인 거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PC방이나 오락실 같은 업종도 취업 제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데는 다중 이용 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보다는 배달업이 더 좀 취업 제한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요. 배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주소도 알려지고 집 주소까지 알려지고 이 집에서 누가 택배를 받는지 배달을 받는지까지 알게 되기 때문에 또 방문했을 경우 혼자 여성 혼자 계신거나 이런 경우도 많을 것이고 PC방 오락실보다는 더 필요하다 이런 의견에는 또 동의하실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인환 변호사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